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긴 꼬리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번 긴 꼬리에서도 좀 약간 위험할 뻔했지만 다시 이제 돌파를 했고, 이번에 사실 여기가 과연 다시 재차 돌파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사실 추세는 점점 사실 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해외 쪽은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이제는 사실 매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롱은 이제 청산 신호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금 쪽 같은 경우 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죠. 12년 만에 최대 하락 하면서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이 있었고, 그래서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사실 어렵겠지만, 확연하게 일단 추세가 조금 약화되고 있긴 하다. 근데 이제 국내 쪽은 여기가 이제 어디가 먼저 이제 깨지느냐, 이제 요거를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 전반적인 거 한번 살펴보고 한번 차트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 지수가 많이 올라기도 했고, 금리도 최근에 또 반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평가 영역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밸류로 봤을 때는 계속 고평가인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랑 이제 S&P 같이 돼 있는 것도 둘 다 고평가고, 이제 국내 쪽이 확실히 훨씬 더 고평가다라고 일드갭으로는 볼 수 있고, 페드 모델로는 둘 다 비슷한 레벨의 고평가다라고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부터 살펴보면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버핏 지수도 밸류에이션은 그냥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S&P 대비 글로벌 GDP도 그냥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쪽 크레딧도 연체 스프레드 여전히 강세고, 그다음에 회사채 대비해서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축소가 돼서 지금 크레딧 스프레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살펴보면은 코인이 지난 10일 날 완전 청산이 많이 됐었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좀 추세가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높았었는데 수익률이 지금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원래 리플 같은 경우는 400%까지도 됐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를 언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P나 나스닥도 전부 다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는 언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다수의 섹터 같은 경우에도 다 사실 지수에서는 언더고, 그나마 이제 기계랑 전기전자, 운수장비 정도만 시장을 조금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제 증권이랑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대다수 종목은 섹터가 BM 대비해서,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 200 대비해서 하회하고 있는, 약간 좀 소수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S&P 보시면 상대 강도가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으로는 코스피보다 나을 수가 있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쭉쭉 그냥 나머지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그냥 추세가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고, 이제 그렇게 좀 왔다 갔다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과 이제 실질 금리 살펴보면은 둘 다 조금 하락을 하면서, 최근 좀 미국 쪽은 금리가 하락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 은행 쪽에서 이슈가 있었죠. 이제 그 부분, 이제 비금융 쪽, 이제 비은행 대출들이 지금 문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이슈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이 이제 QT도 수개월 내에 이제 멈추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그럼 이제 QE까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사실 금리가 좀 하락을 했고요. 국내 쪽 금리 같은 경우에도 좀 실질 금리가 최근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약간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급 쪽 보면은 이제 S&P 같은 경우에 4학년 순 포지션은 롱 포지션이 소폭 감소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숏 포지션이 이제 소폭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기도 하고 여러모로 사실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수급 쪽 보시면 이제 국내 이제 코스피 200 현물 같은 경우는 한 10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한 2.6조 정도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바닥 이후로는 확실히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최근으로는 조금 선물 매도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개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장. 특이한 점은 이제 외국인이 조금 선물은 최근엔 들어서는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13.9조 정도 되면서 전주 대비해서 한 4천억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재무제표 움직였던 거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좀 206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되면서 증시에 좀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RRP 같은 경우는 한 79억 달러 정도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유동성이 한 56억 달러 증가가 됐고 이제 QE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한 56억 정도 뭐 QE라기보다는 뭐 그냥 약간 좀 미세 조정인 건데 이제 결국 한 56억 달러 정도 결국은 자산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DI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약간 좀 천정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SCFI는 약간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유동성이 최근 들어선 살짝 반등을 하면서 이제 좀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쭉쭉 살펴보시면 뭐 여전히 이제 CPI 이제 뭐 내일 모레 발표가 되죠. 이제 물론 이제 셧다운 중에 발표여가지고 이게 조금 신뢰도가 있냐 없냐 뭐 그게 좀 말이 많기는 합니다. 결국 뭐 발표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의 문제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쭉쭉 다 넘어가서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지금 뭐 이제 QT가 종료되는 문제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SFR에서 EFFR 뺀 게 상당히 많이 튀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아까 QE 같이 좀 자산 매입을 해주는 것도 있고 이제 하는 부분이 조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SLR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게 완벽하게 나타나려면 결국 QE를 다시 하려면 SLR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물가도 오르고 이제 유동성도 풀리는 그런 현상이 날 거고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이제 선반영을 해서 사실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금리까지 튀면은 시장이 망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쳐다봐야 되는 거는 금리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시장에는 우호적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난주 이제 국고 발행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국채가 930억 달러 정도 이제 누적으로 10월 달 기준으로 장기채는 한 317억 달러 정도 발행을 하면서 이제 장기채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좀 더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계속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채권 시장은 좀 부담이 될 거고요. 레벨은 올라갔지만 단기금융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계속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RRP가 계속 없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QT를 멈추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근데 시장이 바라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QE를 하려면 SLR을 풀 수밖에 없고 이제 풀면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사실 금리가 튈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금리가 결국 튀는 그 상황이 정말 이제 위기 상황이 될 거라 이제 금리를 좀 잘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크게는 문제가 되진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한 것부터 살펴보면은 뭐 금은 여전히 근데 추세는 롱 추세고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요 지표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매도 시그널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WTI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숏 추세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롱과 숏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점수화 시킨 것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롱과 숏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골드 같은 경우
상당히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큰 폭으로 훅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뭐 결국은 긴 시계 언론은 조금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조정은 보여야 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격도 너무 많이 벌어졌었고, 그래서 조정이 와야 될 자리에 그냥 딱 조정이 잘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제 벌어져 있고, 뭐 거의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뭐 200일까지 하면 약간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사실 올 만큼은 거의 다 빠진 게 아닌가. 거의 이제 바닥 근처긴 하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수들 살펴보면 이제 국채 단기물은 여전히 숏이고 국고 10년도 뭐 장기도 뭐 거의 이제 하방에 더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튀고 있는 측면에 더 가깝다라고 국내는 볼 수 있고, 미국채는 여전히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달러도 여전히 강세고, 삼성전자, 애플 여전히 강세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강세인데 조금 애플만큼, 삼성전자만큼은 아니다라고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보면은 이제 국고는 여전히 숏이고, 국고 10년도 여전히 숏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는 롱이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롱이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롱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립,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올라가는 데까지는 한번 이제 가지 않을까, 상단을 치는 데까지는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이제 국내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거의 여긴 벌어져 있고 여기도 이제 거의 벌어져 있어가지고 뭐 거의 바닥 근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모여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한번 단기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진 않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200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격도 꽤나 이제 과열이긴 한 거는 맞고요.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볼린저 하단까지는 여기는 이제 왔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레벨이 왔고, 200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완벽하게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인데 일단 뭐 50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주의 정도고, 이격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실 좀 주의를 해야 될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격이나 뭐 RSI나 뭐 너무 과열이긴 한 거는 사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다 모여 있긴 하죠. 이제 상단에 다 쳤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때가 됐다. 이거는 그러니까 과열의 과열까지는 지금 이제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RSI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뭐 그냥 딱히 그냥 지지부진, 지금 뭐 천정권에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전히 비트코인은 숏 추세, 이제 리플도 숏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도 숏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워낙 장중에 크게 빠졌다가 반등해서 이제 숏 추세로는 나오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다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리플,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은 중립이다. 뭐 이제 왜냐면 이제 손절 라인 너무 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긴 합니다. 여기도. 근데 이제 볼린저 좀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격은 특별히 뭐 과열도 아니고 과열은 아니다. 뭐 어느 방향으로든 과열은 아니고 거래량이 좀 최근 줄었다. 이제 뭐 그게 눈에 띄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 리플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특별하게는 뭐 움직임은 없고, 근데 볼린저가 조금 벌어지는 게 이제 벌어지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고, 여기도 이제 볼린저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RSI는 일단 뭐 바닥을 한번 찍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주가 지수들 살펴보면 뭐 나스닥이 이제 전환선 기준선이 이제 바뀌면서 일본 기준으로 일단 롱 추세가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 이제 일시적일지 진짜 이제 파티가 끝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보는 신호가 이제 4개 중에 하나가 일단 터치를 못했고, 국내는 일단 여전히 다 강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 치던 거는 저의 기준으로는 이제 다 청산을 해야 되는 거고, 코스피나 코스닥은 아직은 뭐 롱을 쳐도 크게 상관은 없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기나긴 이 롱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롱이고, 코스닥도 뭐 아직은 이제 롱이다. 뭐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빅스는 많이 반등을 했다가 또 이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지만 여전히 일단 높은 수치이긴 하고요. 뭐 V코스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빠졌어도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120, 아니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나스닥 이제 120분봉 현물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특이사항은 뭐 없다. 이제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고, 뭐 120분 뭐 선물도 뭐 특별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면, 뭐 일봉도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단 뭐 모이고 모였던 게 일단 조금 내려왔고 벌어지고 벌어졌다 일단. 그래서 뭐 좋아 보이진 않고, 여기도 이제 볼린저가 일단 약간씩은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S&P도 뭐 모양이 특별히 다르진 않아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엄청나게 벌어져 있죠. 엄청나게 벌어져 있고 엄청나게 모여 있어서, 이건 뭐 아까 금 모습처럼 이제 볼린저도 상당히 벌어져 있고, 뭐 결국 조정이 아마 엄청 세게 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조심은 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뭐 거의 천정을 지금 뚫고 가고 있는데, 뭐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을 보이면 또 급격하게 올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주의를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 이제 아직까지 뭐 매도 시그널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뭐 나오면 뭐 그냥 깔끔하게 바로 팔아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손절은 이미 스탑로스 주문을 걸고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사실 레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결국 근데 이제 스탑로스를 건다라고 쳤을 때 뭐 기준선까지 거는 거는 지금 너무 멀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환선 정도 그냥 돌파되면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120분 봉사, 사실 여기가 뭐 120분 봉 아니면 뭐 적어도 기준선 정도 깨지면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기준선 120을 깬 적은 여기 빼고는 없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뭐 코스닥도 여기 고점을 갱신하면서 뭐 더 갈 가능성이 뭐 0은 아닙니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이제 추세를 이탈하면 그냥 빠르게 손절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시 돌파하면 또 다시 사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S&P 같은 경우는 결국 여기를 넘냐 마냐가 일단 1차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모습이 애매해요. 사실 이게 애매합니다. 이제 이게 돌파가 될지 안 될지가 정말 애매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보는 모습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한 절기고 이게 A, B, C 절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결국 이게
돌파가 되냐 마냐겠죠. 그래서 안 되고 요 라인이 먼저 돌파가 되면 이제 하방인 거고, 여기가 이제 돌파되면 또 다시 상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결국 어디가 먼저 깨질지에는 뭐 추세는 모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봉 추세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일단 롱 추세는 이제 끝났다. 이제 그래서 다시 재돌파가 되면 그때 다시 롱을 칠지언정, 일단 뭐 아직은 지금 여기서는 뭐 사실 무 포지션이 맞는 거죠. 어디를 먼저 깨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좀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우도 특별히 다르지 않고, 근데 다우는 이제 고점 여기가 갱신이 됐죠. 이제 근데 다우가 이제 됐네요 오늘.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다라고 치면은 오히려 이제 한 번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코스피 이제 S&P 이쪽도 이제 넘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빅스는 많이 내려왔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고점 친 이후에는 뭐 특별히 이제 아직까지는 움직임은 없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오늘 총리 새로 선출이 됐지만 크게 반응은 없었습니다. 선반영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일단 뭐 최고점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항생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렇게 좋진 않다. 여기서 고점 한번 찍고 내려온 상황이다. 상해종합도 이렇게 되면 뭐 고점 한번 돌파할 것 같은 모양새긴 합니다. 추세는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여기 저 130일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돌파가 되냐 마냐일 것 같고, 뭐 결국은 저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긴 합니다. 달러 원도 뭐 기술적으로 한번 빠질지언정 뭐 계속 사실 상승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안도 뭐 내려오고 있었지만 결국은 점점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WTI도 결국은 거의 지금 바닥 근처긴 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럼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뭐 거의 바닥 언저리긴 하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금 같은 경우는 결국 한번 이렇게 큰 조정을 보이고 났으면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결국 사더라도 여기 위 고점 뚫리고 사는 게 사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할 게 아니라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나 이제 장악형으로 크게 음봉이어가지고 확실히 추세가 이거는 좀 완벽하게 꺾였다라기보다는 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주고요. 국채 10년도 결국 여기서 구름대 정도까지는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심하면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워낙 크게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도 뭐 뚫릴 수는 있겠지만 그랬다가 이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계속 꼬리가 좀 여기가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사도 여기 돌파되고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뭐 굳이 이렇게 과열됐을 때는 기준선이랑 이격이 커졌잖아요. 이러면 이제 조금 비중 조절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좀 내려왔을 때 뭐 차라리 늘려도 늘린 다음에 기준선 관리로 사실 투자를 하는 게 전 더 맞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애플은 또 올라가면서 일단 최고점을 갱신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다 추세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쪽 빼고 이제 지수들은 조금 약간 애매해지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먹는 거는 갈 때 쭉 먹는 건 좋은데, 정리할 때는 좀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내가 번 수익을 조금 지켜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하방이 오면 이제 그때는 또 사실 오히려 이렇게 크게 올라간 만큼 이제 내려가는 폭도 상당히 되돌림이 클 거거든요. 이제 피바노치로 보면은 결국 이만큼 올랐으면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이게 피보나치로 보면 이게 최소한 이만큼은 조정이 올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결국 한 382까지만 와도 이 정도까지는 크게 낙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고점이라고 치면 확실히 좀 주의는 해야 될 그런 단계다. 이제 탈출은 좀 빠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